유럽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유동성을 이제 완화하는 정책들을 벌써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저는 올해 말에 그 달러 기준이든 원화 기준이든 뭐 정고점 돌파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도 일본도 그렇고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이미 로컬 통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작가님, 최근 일주일 새 비트코인 급등 배경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환경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트럼프 대선 후보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자기는 당선이 될 경우에 우호적인 정책을 바로 시행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 했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이제 그 이복현 금감 원장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SEC랑 미팅했던 것들도 계속 알려지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중국에서 이제 특별국채 발행한 것들, 뭐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그 최근에 8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거래소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수량이 늘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게 관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었던 거고 점진적으로 올랐던 것 같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이 같이 전해지면서 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몰려서 올라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이제 가져가려는 수요가 있고,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자들에 대한 적극적 증세 환경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재산권,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무형의 자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로 이제 기후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기후 어떤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재난 앞에서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자산이 가치를 저장하지 못하고 한 번에 이제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이 이제 갑자기 화재가 많이 발생하면서 다 타버린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지역에서 원래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닌데 비가 와서 마당에 숨겨뒀던 금괴가 휩쓸려 내려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기후 어떤 변화들이 많아지면서 전통적으로 가치를 저장했던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회 갈등 같은 것들도 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 비용에 대한 납세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전통 자산,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우리로 치면 금투세 같은 거죠. 그런 쪽으로도 더 과세 움직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또 비트코인에 좀 수요가 몰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그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 그 ETF를 사면 자금이 유입된 거고 누군가 팔면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들이 수요인 거잖아요. 수요와 어떻게 보면 시장에 공급을 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거에 일희일비하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앞으로 세상의 트렌드가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자산의 수요가 늘어날지만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면 되고,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냥 세상의 수요를 좀 관찰했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자산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떨어지더라도 매수하는 이유는 이거의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제 발행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 매도세가 멈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상승장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저는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말씀드릴 수는 있죠. 이제 다시 상승장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세상을 이제 마주하고 관찰했을 때 그 무형의 디지털 자산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웃기긴 한데,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어쨌든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5.5% 미국 기준으로 고금리 상황인데,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그 연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여지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만약에 신뢰한다고 했을 때 금리가 앞으로 그럼 유지되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고금리 장기화가 비트코인보다는 전통 자산, 부동산이나 이제 은행 같은, 아니면 일단 기존의 기업들한테 더 위험하지, 사실 비트코인한테는 강건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두 번째로 금리가 낮았을 때 가장 많이 상승했던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었다는 걸 기억해 보면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아지거나 횡보만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전통 자산 대비해서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계속 몰려오지 않을까.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회 트렌드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요는 늘어나니까 앞으로 다음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이 표현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2028년 다음번 반감기까지
이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많이 바뀌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2028년까지 길게 보면 불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 1,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정고점 돌파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어떤 가격의 시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뭐 바램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으로는 71K고 달러 기준 정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73K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직전에 일시적으로 올랐던 그 부분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그 조건들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트럼프가 연말에 이제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도 높고 그 외 여러 나라에서 특히 유럽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유동성을 이제 완화하는 정책들을 벌써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저는 올해 말에 충분히 그 달러 기준이든 원화 기준이든 정고점 돌파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 오늘 기준으로도 일본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이미 로컬 통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격만 봤을 때는 올해 말 정도까지도 충분히 달러 기준으로든 원화 기준으로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트럼프 당선 유력 등의 이유로 하반기 가상시장 분위기와 가격이 좋을 것으로 예상해도 될까요? 네, 만약에 그 같은 기간 동안에 특정 고래, 예를 들면 마운트콕스 물량이라든지 제네시스 캐피탈에서 그 채권자들한테 상환해야 되는 것 때문에 물량이 대거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김치 프리미엄이 빠진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김치 프리미엄은 되게 쉽게 생각해가지고 각 로컬의 어떤 프리미엄들이 다 있긴 있거든요. 로컬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 0% 지금 잠깐 마이너스도 갔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쉽게 말하면 국내보다 해외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올린 건 국내의 사람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렇게 투자자들이 수요가 몰려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이 말인즉슨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안 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역김프 현상을 호재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김프만 가지고 사실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김프가 낮았을 때 보통 폭등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김프 자체는 로컬에 우리나라의 수요가 적으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프가 낮았다는 것만 가지고 지금보다 더 오를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한 일반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5년, 10년 봤을 때 지금보다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지 아닌지만 판단해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가격 상승으로 비트코인에 다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진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개인 투자는 비트코인에만 100%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도 서울 아파트 정고점 돌파해가지고 비싸다고 파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비트코인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 5년, 정말 길게는 10년 정도의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단기간에 투자를 이제 하시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만 떨어져도 이제 버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 하락할 때 사고 오를 때 덜 사거나 팔아야지 사실 돈을 버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를 때 사고 떨어지면 팔고 이래서 같은 자산을 매수하더라도 누구는 같은 기간 동안에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도 계속 매수한 내역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8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8,500에 한 번, 8,000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좀 꽤 큰 금액을 매수했고 단기적으로만 봐도 15% 이상 차익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기 투자로 제가 돈을 벌었다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던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기간에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사이클이나 가격을 맞추려는 시도보다는 조금 떨어지면 더 사고 만약에 떨어졌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면 펀더멘털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작가님,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미 9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산다고 해서 10,000배 오르거나 1,000배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물리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신생 자산의 초창기 투자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반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시면 좀 성실하게 저축을 하신 분들은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그 비트코인의 0.5개 정도를 한 번에 이제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번에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자기가 매수한 평단보다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라고 판단한 그 시점마다 꾸준히 매수를 하고 이제 뭐 개인 지갑으로 이제 이동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이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연 단위로 20%씩만 올라도 20년이면 대략 20억 전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비트코인을 가지고 일확천금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제 노후 준비를 끝내겠다로 접근하시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또 작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또 방문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 신생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너무 이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디지털 자산이 정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지, 이게 공급이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딱 수요만 관찰해서 수요가 지금보다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것만 가지고 거의 확률 50대 50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깔끔하고 간결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분명히 전 좋은 성과를 아직도 낼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투자, 건강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